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제가 딱 시선이 확 꽂히는 썸네일이 뜬 거예요. 윤 대통령 전세제도 폐지 확정. 찾아보면 나오시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야, 철지난 전세제도 폐지를 왜 또 다루나. 근데 내용이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눈에는 전세가 있어서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왜 찍냐면 이거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이런 대책을 쓰게 되면은 이 정도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왜 또 철지난 전세제도 폐지를 들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 정부에서 또 투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투기로 가는 거 막지 않겠다. 마치 누군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안에서 갭 투자, 갭 투기를 통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영상을 왜 켰냐면요.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 제 생각에 만약에 전세 제도를 진짜 폐지하고 싶다면요. 지금 타이밍, 이번 정권이 최고의 타이밍이 맞아요. 왜 그러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정권은 부동산으로 뭔가 좋은 정책을 펼치기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미 늦었어요. 첫 번째 장관님이 그 타이밍을 전부 다 소모를 하셨고요. 소모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써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더 놀라고 있는 거는 그 전 원장관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냥 이번 정권 부동산 방향이 원래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장관님이 그렇게 한 거를 넘어서서 원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조작 얘기도 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후진화가 됐냐면요. 자, 통계가 뭐예요? 통계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가 30년을 쓰고 있다가 중간에 3년 정도의 오류가 생기면요. 이 전체 통계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년 만에 최고의, 몇 년 만에 최저치에 이거 엄청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온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면은 갑자기 내일 막 한국 기온이 40도를 찍어도 이게 최고 기온인지 최저 기온인지 옛날에 있었던 기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 통계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제가 한국 부동산원 자료 되게 오랫동안 안 썼거든요. 그때 욕을 하도 먹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제 할 일을 다 안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반응을 거세게 하셨어요. 제가 국가 통계가 제가 뭔데 쓴다 만다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통계 조작이라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작된 통계 구간을요,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요새 뉴스에 보시면은 몇 년 만에 최고의 상승, 뭐 몇 년 만에 최고의 뭐 기록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정권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정권 벌써 까먹으셨죠? 지난 정권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올라갔어요. 진짜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1도 안 썼고 깨끗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집값이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 지난 정권 때보다 지금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통계도 그대로 냅둔 거예요. 통계 조작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걸로 이슈 몰이는 했는데 이것도 안 고쳐. 지난 정권에서 자유시장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규제도 안 풀어. 정부 정책 발표했는데 또 투기하고 있대. 지난 정권이 했던 걸 그대로 또 반복을 하고 있어. 이게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을 이미 잘못 시작했고 잘못 이어받았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현 정권은 잡을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 제도 폐지, 전세 자금 대출을 막는다던가 전세 계약 자체를 금지하다던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지금 하나도 안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원래 갭투자 못하게 만든 법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아니라
뭔가 개발되기 전에 국가의 중요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값이 올라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완전 변질된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집값 가격을 뭐 투기꾼들이 올리는 거든 뭐든지 간에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겠다면 제일 강력한 건 제가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막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한 발 더 나가서 전세 계약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한국이 뭐 민주주의, 자유시장 이런 거랑은 이미 거리가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미국 같은 데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비웃음거리예요.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못 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 얘기할 가치가 있고 현 정권에서 이거 하지 말란 법 전 없다고 봐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거 하면 지지율 떨어진다, 표 떨어진다, 다음 대선 때 망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 확신하세요? 아니,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현 정권이 그것까지 신경 쓴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이 이번 정권보다 읽어내기는 훨씬 쉬웠어요. 왜냐면 구체적이었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유감인데 지난 정권은 얘기한 대로는 했어요. 규제할 거야, 박살 내버릴 거야 하고 그대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안 됐지만 얘기한 대로 하긴 했는데요. 현재 정권은 얘기한 대로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대책이 뭐가 나올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세 제도를 만약에 없앤다. 그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그 대형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막거나 전세 제도를 없애면요.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지난 2년간의 시장의 하락을 지휘한 게 이끌어낸 게 전세금의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있던 모든 것, 전세를 끼고 있던 모든 것이 폭락을 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또 전세에 손을 대면은 또 데미지가 갈 거예요. 다만 지난번 시장보다는 좀 데미지가 덜 하겠죠. 왜냐면 그때 그걸로 망한 사람은 정리가 됐으니까. 자, 떨어질 건데 문제는 뭐냐? 저번 시장이랑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번에 전세 시장이 몰락하면서 어떻게 됐죠? 두 가지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전세 매매 시장의 몰락. 이건 뺄게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리해요. 첫 번째, 월세 시장의 상승이 아니에요. 전 전혀 꾸밈이 없어요. 이거 상승 아니에요. 월세 시장의 폭등. 두 번째, 신규 공급의 스탑이에요. 그럼 이번에 전세 제도를 없애면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세 가지니까 나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가 더 올라갈 건데 이거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월세를 더 올리면 사람들이 받아줄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선을 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난달 있잖아요. 7월 달에 월세 서울 상승률이 역대 1위예요 지금. 1.1 올랐어요. 1.1 KB 기준. 저 처음 봤어요. 1도 미친 거거든요. 한 달 만에 1 올라가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1.1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월세 시장에서 충당해 줄 수 있는 폭이 옛날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더 올라갈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세를 없앨 거니까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는 없어질 건데 그때는 전세랑 매매랑 동반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 효과가 있을 건 맞는데 문제는 그때는 사람들이 월세로 다 탈출을 한 건데 월세로 만약에 더 이상 못 가는 사람들의 일부가 전세 시장이 박살나면서 매매로 간다면 그리고 이미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더더욱 신규 공급이 어려워질 거예요.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이 꽤 잘 됐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럼 매매가가 전세를 폐지해도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매매가는 어영부영 내려가면서 월세가는 진짜 말 그대로 유럽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어요. 신규 공급이 한동안 더 위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시장의 시스템이 또 한 번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세는 올라가고 매매가가 또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매매가가
여러분 요새 아파트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랑 그 인근이 진짜 찐 텐션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갭 투자가 안 돼요. 전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집을 사신 분들은 대출도 별로 안 썼어요. 답 나왔죠. 전세도 필요 없고 대출도 필요 없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정고점을 찾았고 넘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전세 시장 회복이 더디니까 매매가도 힘을 못 쓰고 지방 같은 경우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은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급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 시장을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하이엔드랑 상급지는 더욱 견고한 상태로 갈 길을 가고 그런 공급도 부족해질 거고 그 하단의 전세 시장에 좀 더 면밀하게 좀 연관돼 있는 곳들은 또 힘든 시간을 거치겠죠. 완전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에서 중하단 아래에 있는 분들은 월세 시장에서 고통을 받겠죠. 물론 매매가도 고통을 받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랑 비슷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부당한 거니까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제는 부의 이동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두 번 다시 못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위에 있는 분들의 아파트, 그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이랑 그 하단의 시장이랑은 완전히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 지옥이 찾아오고 신규 공급이 메말라져 가겠죠. 맞아요. 매매 시장 잡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매매 시장에 일정 기간 동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파워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지겠죠. 유럽 중앙국가나 미국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전세가 없는 국가는 집값이 못 올라가겠네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 아시죠? 그건 또 따로 떼서 공부하시잖아요. 좋은 예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전세가 없습니다. 야, 일본 지금 그래서 엉망이지 않냐고요.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일본 지금 장난 없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지금 핫한 곳들 많아요. 걔네 전세 없어요. 전세가 없어지는 기간 동안에 적응하는 동안에 뭔가 힘들어하는 분들, 날아가는 분들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때야말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신분 격차가 딱 날 겁니다. 근데 이거 그때 가서는 이거 얘기한 분들 있잖아요. 전세제도 폐지 얘기하신 분들은요. 입 싹 닫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전세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뭔가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같이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